안녕하세요. 자, 골중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영현입니다. 자, 중금속 중독에 대해서 오늘은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금속 중독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환경에서도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또 몰드하우스 신드롬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곰팡이가 있는 집에서는 그런 독소에 노출이 되는데 이상한 질환들이 생겨요. 새집증후군은 많이 들어보셔서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집이 어디 사는지, 저는 병원에 환자가 오신다 그러면 맨날 물어보는 게 무슨 일 하세요? 그리고 어디서 사세요? 뭐 하세요? 어떤 분들은 호구조사 한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 알아야 돼요. 의사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하게 됐을 때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다못해 의자 높이도 물어봐요. 높이 조절이 되나요? 팔걸이는 있어요? 이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 팔걸이 높이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럼 어깨가 아프겠죠. 그럼 팔걸이만 해주면 어깨가 안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사람의 어깨를 치료해야 될까요? 제 경험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환자가 계속 허리가 아프대요. 근데 서는 걸 봤더니 키가 좀 작아요. 지금 무슨 일 한다고 그랬죠? 인포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요? 다리가 밑으로 좀 안 닿아서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맞아요. 제가 다리가 좀 짧아서 그래요. 그 환자에게 스툴을 하나 어플라이 했어요. 스툴이라고 하는 건 발판이죠. 인포에서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환자 통증이 좋아졌어요. 중금속 중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알고 파악을 해서 노출을 줄이는 게 가장 넘버원이에요. 그러면서 진단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요? 현행하는 중금속 중독에 대해서 진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 번씩 쭉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정 비교별로 되어 있거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모발 검사예요. 모발 검사는 우리가 만성적으로 중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의 중독이 돼 있고 이럴 때 도움은 되는데요. 문제는 모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했을 때, 즉 다시 한번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얼만큼 해독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검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걱정이 된다든지 이럴 때 스크리닝 검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많이 좀 위축이 돼 있긴 하지만 좀 내 몸에 걱정이 된다 한 번 정도는 모발 검사 해보시면 좋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업체가 가장 많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나온 업체 하나랑 그다음 메디넥스에서 나온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모발을 한 번 검사를 들어가가지고 결과가 나온 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시간이 걸린다. 왜? 염색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염색약에는 노출이 되어 있겠죠? 그럼 염색약을 다 빼야 돼요. 세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깥에서 날아온 먼지 같은 게 있어요. 또 세척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간을 거쳐가지고 결과가 나온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피검사를 통해서 중금속을 검사하는 건데요. 그리고 적혈구나 백혈구의 막에서 얼만큼 이게 노출이 돼 있나 이거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자를 익스트라셀룰라 우리 세포 외에서 나오는 것들을 검사하는 거고요. 이거는 인트라셀룰라 세포 내에서 약간 외쪽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들은 많은 중금속들이 있지만 보통 대표적인 게 수은이나 알루미늄이나 납이나 크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그다음에 칼륨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많이 쓰는 추세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진을 할 수 있고 내가 치료를 한 다음에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는데요. 여기서 또 높게 나왔다고 선생님들이 너무, 또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왜? 우리 세포 내에서 그거를 잘 배출을 시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즉 한 가지 결과만 가지고 절대 이거를 오인을 하면 안 돼요. 환자의 증상과 그 다음에 결과가 일치했어야지만 우리가 이걸 확진을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변 검사로 하는 게 있어요. 소변 검사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중금속을 해독하기 위한 약 같은 거를 먹거나 수액을 받고 나서 그거를 소변에서 나오는 중금속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문제가 있죠. 제가 말하는 것들은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가 중금속의
중독이 됐다는 적정량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이라는 것들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 참 힘들죠. 그리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배꼽 있는 데서 조직을 떼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으니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그 중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자, 내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혹은 몸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아픈다, 동맥경화가 있는데 잘 낫지 않는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질환들이 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중금속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미국 항노화 전문의 고혈중결자 윤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